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과연 펼쳐지게 될까요? 호텔 델루나처럼 잠시 머무는 그런 호텔이 정말 있을까요? 신과 함께처럼 죽어서 우리가 또 재판을 받게 될지. 자, 최근 경이로운 소문이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전개에 화끈한 김세정의 액션까지, 심지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진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안 뜰래 안 들 수가 없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 경이로운 소문 속에 나오는 임사체험의 뇌과학, 오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소문이가 엄마 아빠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악령한테 붙들려 있다라고 하죠. 경이로운 소문엔 이 설정만큼 흥미로운 내용들이 실제로 또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혹시 죽을 뻔했던 경험 혹시 있나요? 한번 살면서 이마에 무슨 총 맞은 것처럼 바카스병 터진 거 맞아본 적은 있는데, 근데 그게 제 중학교 때 일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 왜 많이 하잖아요. 진짜 궁금해 미치겠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다들 한 번쯤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코마라고 하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바로 그 상태가 임사체험을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설정 내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타가 본인도 코마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노래도 나왔죠. 이렇게 실제 과학이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과연 이 특별한 경험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과학은 뭔가 확실한 것만 연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 없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없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 그 경험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21세기 들어서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미 죽어서 저승사자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돌아오지 못했을 사람들이 금방금방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심장 펌프질해서 이미 심정지 왔던 분들 살려내는 경우들,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미 돌아가셔야 될 분이 실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돌아가셨을 분들이 갖는 경험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급성심장마비, 외상에 의한 뇌손상, 그리고 과다출혈이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피가 뇌로 전달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멈추고 나서 뇌사 상태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체험이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몽롱해져요. 몽롱함,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상황이 너무너무 황홀하대요. 실제로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체험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삶이 너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해를 해서 임사체험 상태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5%가량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하고 황홀했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얼마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입니다.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 책에는 무려 150명의 임사체험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책 팔아먹으려고 과장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정말 빡세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논문이 2001년 바로 네덜란드에서 발표가 됩니다. 저자는 바로 심장 전문의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심장 전문의인데요. 임사체험에 대해서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문을 썼다는 게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합니다. 논문 검증에서 빡빡하기로 유명한 바로 그 란셋. 근데 여기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200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얘기 듣다 보면 혹하는 게 꽤 많아요. 1991년에 가수였는데요. 행복하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했더니 뇌에 동맥류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너무나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뇌 안에서 혈액을 다 빼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뇌에서 혈관을 다 빼낸다?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냅니다. 체온을 10도 정도 낮춘 상태로 뇌사 상태를 유지하면서 몇 시간 동안 동맥류 수술을 해야 되는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술이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레이놀즈는 수술 중이었고 심지어 뇌에 피도 싹 다 빼냈어요. 말 그대로 뇌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녀가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춰보니까 다 실제 사실이 맞대. 수술 기구는 위생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수술을 개시하기 직전까지는 박스 안에다가 의료기기를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외과 장비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도 임사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 경험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무신론자고 이런 과학자들도 그 체험 자체는 사실은 반박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뇌 산소 결핍이 되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도까지는 다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임사체험에 대한 조건 이야기했었죠. 심장에서 뇌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라는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뭔가 극한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내몰려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뇌사 상태가 아닌데 임사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나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주선 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이 1G인데 거기에 5배, 6배가 되는 중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는 경험들, 거기에서 핵심은 바로 저산소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인 뉴런들이 서로 억제가 되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착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주장은 약물 투여에 의한 환각도 있어요. 그래서 마취할 때 흔히 쓰는 케타민이라던가 LSD 같은 화학 물질들이 여러 가지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임사체험은 결국에 너네 약에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약물은 해마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죠. 세로토닌은 행복과 관련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일부러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케타민이랑 LSD 작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설명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 반론들은 임사체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환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임상적 죽음 직전 뇌파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 미시건 의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쥐 머리에 전극을 꽂아서 죽음 직전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쥐한테 뇌파 측정을 했더니 이 뇌파 중에 감마파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꿀 때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한 자극을 받을 때 감마파가 나오게 되는데, 점점 이 뇌파가 약해지다가 바로 죽기 전에 이 감마파가 파박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파박 하고 튀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환각이 쫙 펼쳐진다 라는 거를 실제 과학적으로 뇌파 연구를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뇌파 연구 결과까지 보면 이게 2013년 논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임사체험 없고 뇌가 만드는 거 맞아 라고 임사체험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어퍼컷 한 방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아까 팸 레이놀즈의 사례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도 약간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임사체험에 대한 논란이 끝난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연구 중인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속에서 이게 사이다인 이유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 어떤 거침없이 해내는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말 그대로 판타지가 주는 사이다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선징악 스토리가 약간은 좀 진부하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거는 임사체험에 대해서 궁금한 그 마음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소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엄마 아빠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융에서 일어날 일들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